안녕하세요. 닥터보노입니다. 이번에 4강 덩어리 잡기 강의 시작할 건데요. 일단 덩어리라는 거 양감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 외곽선과 이제 덩어리감, 양감을 통해서 이제 형태를 알아보게 되는데, 뭐 외곽선이야 뭐 선을 잡으면 되지만 안쪽에 있는 명암들로 어떻게 형태를 만들 수 있는지 오늘 좀 수업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코가 튀어나오고 볼은 좀 이렇게 꺼져 있죠. 그래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명암 차이가 생김으로써 우리가 뭐 얼굴을 보든 뭘 보든 이렇게 생겼어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돼, 그 형태를. 그래서 우리는 그림 그릴 때도 똑같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나누면서 그 형태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막 많은 용어들 들었을 거예요, 이미. 뭐 예를 들면은 뭐 역광이 어쩌고 저쩌고, 뭐 확산광이 어쩌고 저쩌고, 반사광이 어쩌고 저쩌고, 색은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제부터는 덩어리를 표현할 때는 색이라는 단어는 잊으셔도 돼요. 이제부터는 오로지 빛만 기억하시면 돼요, 덩어리를 잡을 때 있어서는. 무슨 말이냐면 몇 가지만 용어를 정리를 해줄 텐데, 용어보다 원리죠. 일단 가려지는 빛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 원 9예요. 공이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이렇게 빛이 이쪽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편의상 빨간색으로 할게요. 검게 생기겠지만 그림자가 생기는데, 물체에 의해서 가려지는 그림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물론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지만 글씨인데 조금 나눠놓고 했으면 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빛을 받다가 점점 덜 받겠죠. 그러다가 이 A라는 이 빛을 못 받는 부분이 찾아오게 돼요. 그 라인이 이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을 나눠주는 경계가 생기게 돼요. 이 두 가지를 외워주시면 돼요. 이 가려지는 그림자, 특정 물체에 의해서 빛을 받지 못하는 가려지는 그림자, 그리고 물체 안에서 빛을 받다가 점점 덜 받다가 이제는 각도상 더 받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돼서 생기는 그림자. 보통은 우리가 얼굴 그릴 때 볼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을 받지만 이렇게 넘어가요. 점점 넘어가죠. 빛이 이쪽에서 오게 되면은 그림자가 지면은 빛을 받다가 볼 쪽에서 이렇게 그림자가 지게 되죠. 코 밑에도 질 거고 이런 데도 질 거고. 다만 비슷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가려진 그림자는 여기, 이거는 얼굴에 의해서 가려진 거예요, 요만큼. 그리고 볼 같은 경우는 빛을 받다가 점점 덜 받다가 이제 안 받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이 경계선이 보이는 그림자예요. 물론 원리는 같습니다. 그릴 때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나눠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머릿속에 사실 덩어리감이라는 거는 형태를 잘 잡으시는 분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외곽선으로도 잘 그리시는 분들이 덩어리를 시켜보면 확실히 잘해요. 왜냐?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왼쪽 건 이제 정면에서 본 그림이고 오른쪽 거는 45도 각도에서 본 그림이에요. 같은 것이만. 이해되시죠? 만약에 정면에서 봤는데 외곽에는 그냥 사각형이잖아요, 외곽선은. 근데 하지만 명암을 잡아보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잡힐 거라는 거죠. 오른쪽 것도 똑같이 이렇게 잡힐 거예요. 같은 그림이에요. 다만 각도를 옆에서 봤을 뿐. 근데 오른쪽 거는 다들 조금 어느 정도 하시는데 왼쪽 것처럼 외곽에는 표현이 되지 않는데, 외곽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그 안쪽에서 명암으로만 표현돼야 하는 그림자들은 좀 어려워들 하세요.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물체가 360도로 구현이 돼야 해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 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데 제일 좋은 건 투시예요. 공간감, 머릿속에 공간감이 많이 생겨줘야 가능한 부분이고, 얼굴 같은 경우도 가장 튀어나온 부분들, 여기가 코가 가장 튀어나왔을 때 그 다음 광대가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들어간 부분은 양쪽 볼, 그리고
눈, 뼈로 인한 그림자들, 그리고 이쪽, 그리고 입 아래쪽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이게 단순히 외울 수도 있는데 머릿속에 이제 공간감이 만들어지는 수준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가 오든 쉽게 잡을 수 있게 돼요. 이게 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얼굴을 정면에서 그리든 옆면에서 그리든 위에서 보든 아래에서 보든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할 거예요. 닮은 사람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고,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도형별로 연습을 해보세요. 도형별로 연습을 해야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A라는 빛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고, 한 요쯤까지 빛이 올 거예요. 나머지는 빛을 더 받는 곳들, 그리고 제가 빨간색을 체크한 곳들은 빛을 안 받는 부분들. 이걸 분명히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실사체인데요. 저는 더 부드러운 명암 원하시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세요. 딱 경계에 나눠서. 이게 돼야 해요. 이게 안 되고 막 모호하게 부드럽게 풀어갖고 어떻게든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그림 다 타요. 탄다는 표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표현 드릴 텐데, 굉장히 막 음영차가 부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고, 아무리 음영을 크게 잡아도 덩어리감이 안 나오게 되고, 그리고 물체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 이유는 빛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을 나누지 못해서 그래서이고요. 그래서 뭐 원통이라든지 뭐 이제 미술학원을 좀 다녀보신 분들 해보셨을 텐데, 사각 박스, 육각 박스를 그려보기도 하고, 또 원뿔도 그려보고요. 이런 것들을 일단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다만 오래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외워져요. 단순하고 빛각도별로 한두 번 그리다 보면 외워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투시, 1.2시, 2.2시 하면서 그 안에 물체를 넣어보고, 물체에 맞게 우리의 시점에 맞게 빛각도에 맞게 빛을 넣어보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아요. 요거는 한 나중에 9강쯤 되면은 투시 수업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훈련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어렵게 가서 덩어리를 잡는다 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더 실감나는 덩어리를 잡고 싶다 라면은 이 공 같은 경우에 덩어리를 잡아볼게요. 제가 이렇게 잡히게 돼요. 좀 더 심화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쉬운 걸로 넘어가고요. 이렇게 잡히고요. 그리고 바닥에도 그림자가 잡히겠죠.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는데, 뭐 하이라이트도 요쯤에 잡히겠죠. 단순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다만 여기서 제일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경계를 이 빛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을 나눴던 경계를 여러분들이 망각하고 그리세요. 그래서 가장 밝은 부분, 가장 밝은 이 하이라이트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을 그냥 순차적으로 쭉 부드럽게 풀어버리세요. 이거 굉장히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순차적으로 쭈루루룩 보세요. 쭈루루룩 어두워져요. 순차적으로, 정말 규칙적으로. 이거 굉장히 틀린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고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림 덩어리가 안 잡히는 이유예요. 일단 이 경계부터 잡아주고 나면은, 경계를 잡은 부분을 기준으로 빛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나눠서 명암을 잡아주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받는 부분끼리 이 정도로 이렇게, 안 받는 부분은 안 받는 부분끼리, 반사광이 뒤에서 좀 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딱 봤을 때 빛을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의 경계는 아직 살아있죠. 경계는 살아있되, 그 안에서 예를 들면은 숫자로 표현해 볼게요. 1부터 20까지 명암 B가 있어요. 1이 가장 밝은 부분이고 20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했을 때, 1, 2, 3, 4, 5, 6 하고 12, 11, 10 중간에 7부터 11까지가 없어요. 이거 왜냐면, 물론 뒤에서 반사광이라는 게 올 거예요. 반사광도 그냥 빛이에요. 반사광이 어쩌고저쩌고, 막 색이 어쩌고저쩌고, 면이 어쩌고저쩌고, 반사광도 빛이에요. 빛을 스스로 내던, 아니면 무언가 어떤 물체에
비춰서 닿아서 반사돼서 오던 어차피 같은 빛이에요. 강도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요 A라는 메인 빛을 받은 곳과 반사광을 받은 곳의 밝기 차이에 따라서 이 차이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빛의 강도가 10이고 반사광의 강도도 10이다. 그러면은 똑같이 밝기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앞뒤가. 그러면서 경계가 되게 모호해질 거예요. 있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런데 다만 A가 10이 아니라 20이 됐다. 그러면은 훨씬 밝아질 거예요. 이 빛 받는 부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위로 갈수록 자, 요 D, C, B, A 이렇게 나눌게요. D에서 A로 갈수록 더 밝아지는 이유는 더 빛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각도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들은 비스듬하게 빛을 받기 때문에 반사율도 낮아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은 지금 이 그림은 A라는 빛이 강도 20을 갖고 있어요. 20으로 밝아요. 되게 밝은 거고, 뒤에서는 반사광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받는 부분은 이렇게 밝고 빛을 안 받는 부분은 이렇게 어두워요. 선생님 어려워요. 이제 슬슬 복잡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만약에 빛이 저 뒤쪽에서 왔어요. 이렇게. 이 그림하고는 달라요. 요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뒤쪽에서 왔다. 이거는 뒤쪽에서 온 거, A는 뒤쪽에서 온 거, B는 앞에서 온 거. 달라요. 뒤쪽에서 오게 되면은 이제 초승달처럼 이렇게 밝기가 생겨요. 빛이 생겨요. 빛 라인이. 초승달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이렇게 잡히겠죠. 이제 A라는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 더 빛을 많이 받는 각도는 이렇게 해서 그려주겠죠. 뒤쪽의 반사광을 무시하시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초승달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그려볼게요. 자, C라는 빛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아졌어요. 이렇게 밝아졌어요. 밝아졌죠? 그리고 더 빛을 마주보는 곳이 더 밝게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럼 아까 A라는 빛과 섞어볼게요. 이 그림이에요. 아까 제가 그렸던 그 그림과 같아요. 이 그림과 그대로 옮겨놓은 이 그림을 옮겨놓은 게 이거예요. 다만 좀 더 세분화했을 뿐. 아시겠죠? 아래서 오는 A라는 광은 반사광이에요. 빛 색깔 좀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오는 게 반사광. 바닥을 치고 오는. C라는 게 자연광 위에서 오는. 그러면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A라는 반사광이 어두워졌을 경우에, 빛이 약할 경우에는 이렇게 어둡게 그려주면 돼요. 위에 있는 C라는 게 같이 어둡다. 그러면 같이 어둡게 해주면 돼요. 만약에 둘 다 밝다. 그럼 둘 다 밝게 해주면 돼요. 다만 보시면 아까 설명해드렸겠지만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들이 보통 밝아지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되겠죠. 보통 경계가 그래도 조금 더 어두워지긴 할 거예요. 가장 빛을 덜 받는 부분이니까 양쪽 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그림 그리는데 되게 편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얼굴을 그릴 때도요, 이렇게 있잖아요. 얼굴이 있는데 명암을 잡아요. 명암을 잡으면은 대강 살구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오른쪽에서 빛이 왔다 그러면은 그림자를 뭐 이런 식으로 잡겠죠. 근데 이 그림자진 부분이 이 빛을 못 받았는데, 빛을 못 받으면 새까매져야 돼요. 빛을 못 받았다는 거니까. 근데 새까매지지 않는 이유는, 이 색깔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반대편에서 또 다른 빛이 왔다는 뜻이에요. 이 원그림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이 각각 다른 빛을 받은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그림자가 질 때, 혹은 물체가 맞닿을 때 태세 그림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그림자가 지는데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훨씬 어두워요. 보통 새까맣게 나와요. 여기는. 이게 무슨 뜻이냐? 제 손을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이 손을 정말 사실적으로 그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그릴 때 검은색을 쓸 일이 있을까요? 지금 없죠.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모아주게 되면은 손 사이사이에 검은색이 생기죠. 어클루전 섀도우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폐쇄 그림자. 물체가 닿는 사이에, 자 보여드릴게요. 물체가 닿는 사이에 그림자가 생겨줘야 되는 거예요. 모자이크하고 물체가 닿는 사이에. 그리고 아까 그림자도 보시면은 물체가 바닥과 공이 닿는 곳, 까만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 물체가 닿는 사이는 반사광도 직접적인 빛도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좁고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손 안쪽이 까맣죠. 왜냐면 주변의 빛들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같은 원리예요. 손으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표현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민둥민둥한 느낌이 되죠. 어떤 느낌이냐면 손가락이 이렇게 따로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붙어있지만 그냥 굴곡만 있는 느낌이 돼요. 물체가 닿았을 때는 항상 오클루전 섀도우 넣어주셔야 해요. 여기까지만 알고 적용을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림 그릴 때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확실하게 컨트롤 하시면은 아마 더 덩어리 때문에 문제되는 일은 안 생길 거예요. 빛의 각도 잘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요약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있다. 그러면 빛이 위에서 왔다. 그러면 1번,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어둡기가 결정이 돼요. 1번이 가장 밝은 거고 3번이 가장 어두워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라서 마지막에 살짝 요약해 드렸어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세요. 왜냐면 정면으로 받는 면이고 가깝기 때문에 가장 밝고 비스듬하게 빛을 받게 되고 가장 멀기 때문에 더 어둡게 나와요. 이 부분까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꼭 한번 적용해 보시고 지금 보시면 저도 오클루전 섀도우 이렇게 나오죠. 이런데 그리고 부수면은 이 안쪽 볼 안쪽 보이시죠? 이런 것들도 다 오클루전 섀도우예요. 이런 것들 적용 잘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외곽선이 오클루전 섀도우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이제 강의 들으셨어도 아마 잘 적용이 되진 않을 거예요. 어디가 어둡지 어디가 밝지 그냥 복잡한 물체들이 많으니까요. 항상 단순한 물체로 시작을 하시고 요걸 서비스로 한번 더 할게요. 만약에 원통이잖아요. 원통인데 그림자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쵸? 요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생긴 원뿔이 있어요. 원뿔 이렇게 옆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본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것도 같은 방향에서 빛이 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힐 거예요. 이걸 왜 보여드렸냐? 여러분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그 복숭아뼈 명암 어떻게 잡느냐고 여쭤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그대로 붙이시면 돼요. 빛 안 맞는 부분은 밝게 해주고 위에 덮어주면 돼요. 복숭아뼈가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복숭아뼈의 명암 모양이 이렇게 딱 여기다 발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도형을 여러분이 쌓아 올리면서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원뿔 그리고 원통 그리고 육각 박스 육면체 박스 그리고 원 구죠. 구라고 할게요. 구 이렇게 네 가지가 각도별로 모든 각도별로 덩어리가 잘 잡힌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를 섞어가면서 뭐든지 다 잡을 수 있어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물체 너무 복잡하게 생겼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면은 단순하게 도형들로 만들어서 쌓고 붙이고 해서
단순하게 먼저 명암 잡아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 활용해서 질감 표현하는 거 할 거예요. 굉장히 조금 더 어려워질 건데 여기까지 하시면은 아마 그림 그리는데 굉장히 풍부한 표현들이 많이 될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